안녕하세요.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외부 공기를 통해 집안 전체 공기가 오염될 뿐 아니라 잘못된 식기도구 관리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올바른 식기도구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전 점검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간 컵이나 금간 그릇 등 파손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갑 낀 손으로 만졌을 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그릇을 여러 개 겹쳐서 보관할 경우 이가 빠지거나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선반 위 그릇은 수납장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 제거용과 일반 그릇 세척용 수세미, 아이 젖병 세척용 세제와 세척솔 등 각 상황별 도구와 세제를 구분합니다. 각 식기도구별 재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럼 식기류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거지용 수세미와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 제거 시 사용하는 수세미를 구분합니다. 또한 유리, 사기 그릇을 닦을 때는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폰지 또는 아크릴 수세미가 적합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은 차량 세차 시 사용하는 셀룰로즈 스폰지가 좋습니다. 기름때 제거 시 묵은 기름때 제거를 위해 표면이 거친 철 수세미, 녹색 수세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닦는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세제로 오래 불린 후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길 권장합니다. 동일한 세제 양을 사용하여 거품을 냈을 때 뜨개질한 아크릴 수세미나 망사 수세미가 가장 많은 거품이 생깁니다. 많은 양의 거품을 헹구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거품으로 인해 미끄러워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크릴 수세미나 스폰지를 사용할 때는 평소보다 더 적은 양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거품이 묻은 상태로 그릇을 옮길 때도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니 손과 그릇에 묻은 거품을 헹군 후 위치를 옮기도록 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흠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철 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사용은 자제하도록 하며 고객이 먼저 사용을 요청한 경우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안내합니다. 아기 젖병 세척용 도구는 실리콘 재질과 일반 스폰지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척 도구를 구분하지 않아 옮기는 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젖병, 젖꼭지 세척용 솔은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실리콘 솔의 장점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열탕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위생적이라는 점입니다. 서비스 마무리 단계에서 세척솔 소독 여부를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장시간 끓는 물에 넣어두면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니 1분 내로 짧게 진행합니다. 스폰지 솔은 실리콘 솔에 비해 거품이 잘 나고 미세한 부분까지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솔 안쪽 플라스틱
막대 겉으로 스펀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닦거나 오래 사용한 경우 스폰지가 뜯어져 플라스틱이 겉으로 노출됩니다. 잘못하여 젖꼭지 안쪽이 긁히거나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전 미리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방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방 세제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제는 1종 세제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를 세척할 수 있는 성분이며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보존료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헹굼 후에 식기류에 남는 세제 잔여물을 생각한다면 주방 세제는 식기류뿐만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세척할 수 있는 1종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통 뒷면에 1종이라는 마크를 표현하고 있으니 천연 세제만을 고집하는 고객 댁이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는 주방 세제의 종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일반 주방 세제는 그릇을 닦는 용도와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 제거 등 전반적인 주방 청소 시 활용할 수 있지만 찌든 때 세척 시 베이킹 소다나 다른 세제를 섞어 세정력을 강화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1종 세제로 취급되고 있지만 인공 색소나 방부제 효소, 형광 증백제 및 석유계 계면 활성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유아용 전용 세제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비롯하여 고농축 세제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세제 양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 고객 댁이 있으면 평소 세제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해 주세요. 재질별로도 다양한 관리 방법과 세제나 도구 사용 팁이 있습니다. 여기 개수대에 어마어마한 식기도구들이 나와 있네요. 실제 매니저님들의 서비스 현장은 이보다 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컵, 그릇 등의 유리, 도자기류가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스테인리스 종류의 수저, 젓가락, 그리고 도마나 플라스틱 반찬통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식기도구를 설거지해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리나 도자기류는 물에 오랫동안 닿아 있을 때 비린내가 나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스폰지에 주방세제 또는 베이킹 소다를 묻혀 닦은 후 식초를 연하게 푼 물에 담궈 냄새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깨지기 가장 쉬운 재질의 식기도구로서 세제를 적게 사용하면 떨어뜨릴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자기 그릇에 오랫동안 음식물을 담아 놓는다면 그릇 내부에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폰지로 음식물을 제거한 후 한번 끓인 물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열탕 소독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주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단단하여 깨질 위험이 적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겉면에 나는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철, 녹색 수세미 사용은 스테인리스의 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설거지 후에는 마른 헝겊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하얀 물자국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베이킹 소다를 오랫동안 묻혀 놓으면 겉면의 광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고객이 천연 세제만을 고집하는 댁이라면 식초를 사용해 주세요. 나무 소재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주방 세제보다는 입에 들어가도 무해한 천연 세제를 사용해 주세요. 겹쳐서 보관하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식기도구 끝에 살짝 기름칠을 해주면 나무 식기도구를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리용 냄비, 프라이팬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무기질 성분의 세라믹 코팅은 내부 열을 순환해주는 효과가 있고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여러 열기구에서 요리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냄비입니다. 일반 조리를 할 때는 늘러붙지 않고 잘 타지 않아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죠. 열 전도율이 높아 조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가열된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담그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며 재질의 특성상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세척 시 30분 이상 담그면 오염된 세제물이 다시 스며들 수 있으니 요리 후 열을 식힌 다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나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무지갯빛의 얼룩이나 흰색 얼룩이 생깁니다. 이는 조리한 음식의 염분이나 세척 후의 칼슘 성분으로 인해 생기는 인체에 무해한 얼룩이지만 쉽게 제거되지 않아 많이 난감합니다. 이때는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하여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스테인리스 냄비로 조리 후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사용 후 바로 세척하여 물기는 자연 건조시키지 않고 마른 헝겊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 냄비의 겉면 그을린 자국은 부드러운 수세미에 주방세제와 베이킹소다를 묻혀 닦아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주물팬은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쇠나 뚝배기처럼 숨을 쉬는 용기는 세제 사용을 자제하고 물로만 세척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조리 후 식기 전에 휴지로 음식물과 기름기를 닦아낸 후 팬이 식은 다음 온수로 닦아 관리합니다. 습한 공간에 보관하면 녹이 슬거나 팬 겉면이 벗겨져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되도록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물팬을 길들이는 방법은 먼저 세제 없이 수세미만 사용하여 온수에서 겉면 세척을 진행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앞뒷면에 기름을 둘러 키친타월이나 힘이 있는 솔로 기름칠을 하며 닦습니다. 그 후 가스레인지를 켜 중불에서 달궈주는데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진행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행하며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식물이 직접 닿는 기타 조리도구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만큼 전자레인지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데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가열하다 보면 팍팍 튀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이 벽면에 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머그컵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식초물을 담고 8분에서 10분 동안 가열시킵니다. 이때는 물이 뜨거워지며 수증기가 생기는데 음식물을 불려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며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커피포트의 바닥은 희끗희끗한 물자국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포트 안에 물은 3분의 2 정도 넣고 구연산 또는 식초를 2스푼 가득 넣고 끓인 뒤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을 3분의 2 넣고 끓여주면 물자국 제거가 쉽게 가능합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헹구는 과정에서 파손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단의 여과통과 하단의 물통은 따로 관리하는데 여과통 세척 시에는 커피 원두의 향을 해칠 수 있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물통은 주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데 뚜껑 부분을 잡고 이동하다 떨어져 생기는 파손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손잡이 부분과 밑부분을 함께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마무리 단계에선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함께 거름망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도 함께 제거해 주세요. 물이 고이는 공간엔 미생물이 번식하여 식중독 등을 유발시킵니다. 헝겊으로 주방 전체 물기를 제거해 주신 후 사용한 행주는 한 번 더 세척하여 잘 말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4월 식기도구 관리 방법 심화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 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